제가 가져온 물건은 요거인데요. 노트고요. 노트랑 이렇게 펜 가지고 왔습니다. 제가 잡은 여행의 코드는 직면 여행이라는 건데요. 제가 제 삶을 뭔가 직면하고 저의 한계를 직면하고 뭔가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것, 그것이 이제 제 여행의 코드인데, 그 직면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도구로서 제가 여행 갈 때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이 노트랑 펜이에요. 항상 직면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을 해서 나중에 두고두고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물건인 것 같아서 얘를 가지고 왔습니다.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? 내가 지금 똑바른 게 맞나?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해도 되나?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돌아보려고 하는 편인데, 일상에서 하는 데는 그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.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똑같이 처해 있는 이상 내가 이 순간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나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, 좀 여행을 가다 보면 제가 낯설어지잖아요. 좀 낯선 환경에서 더 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직면 여행을 많이 떠난 것 같아요. 제가 예전에 쿠바를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. 망할 헬조선을 얼른 벗어나가지고 해외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돌아다녔었는데, 어느 나라를 가든 나는 지금 이 거지 같은 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갈 거야. 쿠바에 있던 애는 빨리 돈 모아서 이 거지 같은 쿠바를 떠날 거야.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모두가 지금 다 자기 나라를 거지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, 나도 그냥 사람들이 되게 별로네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, 그때 충격을 되게 크게 받았거든요. 쿠바 충분히 좋은 나라인데 왜 벗어나려고 하지? 좀 이상한 것 같은데? 라고 생각을 했는데, 남이 봤을 때 나도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좀 이렇게 낯설게 주변을 환경을 하고 좀 거리를 둬야 내가 내 상황을 좀 조망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상에서 물론 자기 객관화를 할 수는 있지만, 그렇게 나를 낯설게 할 수 있는, 약간 한 걸음 백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두는 것이 자기 객관화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. 좀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일단 적어놔요. 쭉쭉쭉쭉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나 되게 이런 편견이 엄청 심했네? 이런 것들을 그때 밤마다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. 그래서 몰아보는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좋은 시절이었고 그때 이제 갈 수 있었으니까, 그때 이제 자유의 몸이었잖아요. 이제 네. 근데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주로 좀 낯선 환경을 많이 가요.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되게 서울과는 되게 동떨어진 바다를 최대한 가려고 한다거나, 제가 있는 일상과는 좀 다른 모습의 장소를 많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여기에 없습니다.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행의 코드는 없는 것 같아요. 저한테 없는 것 같아서, 뭔가를 짜내는 건 또 우리 본질이 아니니까 그냥 안 가져왔습니다. 아닙니다. 여행을 자주 가고요. 가족들이랑도 여행을 자주 가는데 저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.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행을 두 가지 유형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. 결혼 전 여행, 그리고 그리고 이제 결혼 후 아이를 가진 아빠의 여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, 결혼 전 여행에서는 저는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. 결국에는 다시 현실로 왔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실과 직면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히려 시간을 잃어버렸다, 여행의 어떤 특별함을 못 느꼈고, 두 번째로 이제 가족들과 여행은 다들 막 행복하다고 막 그러시잖아요. 행복합니다. 행복은 한데 제가 참 나쁜 사람처럼 보일 것 같지만 거의 노동 회사에 오는 게 더 좋을 정도로 아직 저의 입장에서는 아기가 크면 그 추후에 이제 그런 추억을 쌓으면서 여행에 대한 코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.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. 그런 사람을 인정합니다. 영감 받고 힐링 받고 창의성 키우고 새로운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 현실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직면해서 해결하는 게 저에게는 더 중점이 있는 것 같고, 와이프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. 뭔가 힐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꾸 계획을 짜는 거죠. 그래서 힘듭니다. 지금 생각으로는 영국일 것 같아요. 첫째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고요. 그리고 둘째, 셋째가 안 따라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
첫째랑만 둘이 가서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 아 이게 진정한 여행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엄마가 있겠죠. 같이 합치지 말자. 너무 힘드니까. 근데 이제 크면 되게 달라질 거를 기대는 하고 있어요. 그러면 난 여행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거를 꿈꾸고는 있습니다. 저는 드라이버 라이센스 운전면허증입니다. 저에게 이 여행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여행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제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를 경험해보거나 그동안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하면 여행을 가면 그 지역에서 최대한 운전을 많이 하면서 돌아다니려고 하는 편입니다. 일단 발이 자유로워요.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되면 내가 어디든 가고 싶을 때 그냥 내가 운전만 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는 뭐 패키지로 짜여진 일정대로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측면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데 가서 경험을 해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 맞습니다. 그 나라에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고 근데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그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갈아타고 이동해야 되고 그런데 쓰여지는 시간들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시간에 움직이면서 많은 걸 보고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좋죠. 뭐 제가 뭐 안 쉬는 건 아니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 외에 내가 못 가본 곳들을 보면서 아 여기는 이런 곳이 있구나 궁금하잖아요. 저기 뭐가 있을지 저희 갔는데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걸 보고 해야 이제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가져온 물건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교통 관련 티켓들입니다. 여행을 가면은 보통 좀 트램이라든가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.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제가 조금 관심을 두고 보는 거는 대중교통을 타고 있는 사람들. 저는 여행지에 가서 조금 그 현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걸 보면서 조금 에너지를 많이 얻는 즐거움을 많이 얻는 편이어가지고 그 대중교통을 타고 종점까지 가본다든가 아니면은 많이 내리는 사람들 따라서 내려서 그 사람들을 좀 관찰하며 본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냥 트램 안에 앉아가지고 종점에서 종점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거든요.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행을 좀 즐기는 편이어가지고 티켓을 갖고 왔습니다. 여행을 가면은 보통 약간의 설레임들이 보통 있잖아요. 저한테 약간 환각을 주는 것 같거든요. 이 환각이 괜히 모든 사람들이 좀 다 행복해 보이는 그런 환각이 좀 있어요. 버스에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이제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왠지 되게 노년을 되게 아름답게 보내고 있는 그런 부부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는 게 제가 이제 현실에서 그거를 못 느껴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은 여행 가서 그 환각이 많이 씌워져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후자 쪽으로 해서 나는 환각을 좀 보고 있구나. 근데 저걸 보면서 에너지를 얻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외국에 나가서 일반인들이 행복하잖아요. 싸우는 사람을 봐요. 싸우는 사람 보면은 결말을 제가 혼자 예측해버려요. 뭐 세상 사람들 다 싸우면서 사는 거지. 오늘 저녁에 술 먹고 봐야 하시겠지. 계속 싸우시겠어?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항상 결론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게 네, 그렇게 되더라고요. 이상하게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가 있으면은.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사진인데요. 바다를 찍은 사진이에요. 제가 평소에 여행을 자주 가지는 않는데요. 좀 제 감정이 많이 이렇게 복잡해져 있을 때, 좀 감정을 정리하고 싶을 때는 주로 바다를 가서 좀 저의 감정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일을 하다가도 좀 버거울 때도 많고 제 성격과 맞지 않는 것들을 해야 될 때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럴 때는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힐링하기 위해서 가는 편이고요. 또 좀 많이 눌러놓는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럼 그런 것들이 좀 쌓였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
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초래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풀기 위해서 주로 바다에 가는 편이에요.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바닷소리나 뭐 바다에 있는 뭐 새소리나 뭐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되게 고요해지는 느낌을 제가 받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자아내는 것 같아서 그다음부터는 바다를 자주 갔었고, 또 갈 때마다 약간 제 마음 상태에 따라서 같은 바다지만 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.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상위 개념인 것 같기는 한데, 그냥 좀 제 감정에 약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. 해결을 하려고 간다기보다는요, 그런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제가 제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좀 객관적으로 잘 못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저는 이런저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이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, 어떻게 하는 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지,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내 감정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는 해요. 근데 가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다, 저는. 네. 특별히 가져온 물건이 없습니다. 안 가는 건 아니고요. 가끔 이제 휴식을 하고 싶거나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데 할 일이 없다거나 할 때 짧게 갔다 오는 편입니다. 계획을 해서 막 간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라고 하기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. 기본적으로 뭐 경치를 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큰 만족을 얻지는 못하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하는 정도?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굉장히 좋은 코드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가 않아서 여행을 별로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생각이 잘 안 나는데. 저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계획표를 가져왔어요. 여행을 함으로써 내가 이제 여유를 갖고 재충전을 하는 시간을 가져 여행을 통해서 계획표를 가져온 이유는, 나는 여행을 하더라도 뭔가 되게 숨가쁘게 규칙적으로 하는 것보다 난 정말 여유 힐링을 즐기면서 여행을 한다고 보여줄 때, 잘 안 보이겠지만 비어 있습니다. 저의 여행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고 여유 있는 이 힐링을 보여주고 싶어서 얘를 가져왔습니다. 비어 있으면 좀 더 여유롭다라고 느낄 것 같아서 얘를 가져온 거지, 저도 나름대로의 계획은 조금씩 있습니다. 여행을 이제 힐링하기 위해서 하고, 그렇기 위해서 내 일상에서의 벗어남을 의미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의 여행의 코드는 벗어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힐링이라는 것은,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이제 지치고 반복되고 어떻게 보면 뭔가를 하더라도 이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에 빠져 있으면 힘이 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을 이제 잠깐 하지 않고 그 순간을 벗어난다는 의미예요. 저는 온전한 벗어남이 있기 위해서는 이 공간으로부터 일단 벗어나기 시작해요. 그렇지 않습니다. 그게 꼭 벗어남이라는 의미를 지금 하기 싫다, 막 힘들다라고만 표현해서 그러는데, 게임이나 이런 것도 하면 이제 HP도 있고 체력이나 기 같은 게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조금씩은 쓸 수밖에 없어요. 이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떨어지거나 했을 때 이제 벗어남으로써 그걸 다시 채운다던가 그런 충전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. 특별하게 재충전을 목적으로 뭔가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. 일단 그 순간 내 일상을 벗어남으로써 모든 것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고 내 일상에 대한 생각들이 저절로 이제 사라지니까 굳이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. 러시아에 춤을 배우러 한 일주일간 하는 워크숍을 간 적이 있거든요. 그거를 모든 수업을 다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예요.
그래서 이제 제 여행의 코드는 저는 여행은 무조건 제가 진짜 배우고 싶은 게 있고 그 문화, 그거를 직접 가서 느끼고 싶고 직접 가서 배우고 싶을 때만 여행을 가거든요. 네.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안 가요.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는 게 저한테는 힐링이거든요. 저는 그래요. 그래서 근데 다른 분들이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저랑 상관없어요. 어차피 저랑 상관없으니까. 네. 네. 근데 그게 약간 일단 그냥 딱 생각했을 때는 굳이 그걸 왜 배우러 가나 약간 사실 제가 경험을 아직 그런 쪽으로 안 해봐서 몰라서 그러니까 딱 안 해봤으니까 딱히 땡기는 게 아닌 거죠. 만약에 제가 어떤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. 그러면은 그 문화가 이제 아예 살아 숨쉬는 아예 그 문화의 본고장에 가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또 그것대로 너무 좋은 거죠, 저한테는. 이거는 이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문화에 한해서만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유럽의 건축물 양식 이런 것도 다 문화잖아요. 하나의 문화인데 제가 그거에 흥미가 없으니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. 자메이카에 가고 싶습니다. 춤이 있어요. 그 하나의 장르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 배웠지만 직접 그것이 만들어진 본 고장에 가서 온몸으로 이렇게 피부로 느껴보고자 꼭 가고 싶습니다. 사실 물건은 없어요. 제 가슴인데 그래도 뭐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그 핸드폰 메모를 갖고 오긴 했어요. 저의 여행의 목적은 거의 유일하거든요. 저는 이제 라이프 코드에 대한 영감을 받으러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그 받은 영감을 주로 가슴에 담아 오지만 뭐 핸드폰 메모장에도 가끔 쓰니까 그런 걸 영감을 받아온다는 상징으로 핸드폰을 한번 준비해봤어요. 다른 나라야 다른 지역에 도시에 이제 가면 같은 사건, 같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고 받아들이는 걸 보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어떤 갇혀있던 제 생각이 깨지면서 그 좀 범인류적인 라이프 코드에 대한 영감이 오는 거죠. 보통 여행을 가면 아까우니까 이왕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되도록 여러 곳을 가려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한 곳을 여러 번 가거나 아니면 한 도시에 되게 길게 머무르려고 해요. 그리고 가서 같은 가게를 가요. 예를 들면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 여행자로서의 신선함이나 이런 게 사라지고 익숙해지니까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해외 도시마다 좀 이상한 말인데 단골 같은 가게들이 있어요. 그냥 가면 매번 가는. 두 번째는 가면 꼭 거기 있는 현지인이랑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꼭 말을 걸어서 뭔가 대화를 하면 한두 번 가도 영감을 빨리 쉽게 받는 편이에요. 물론 저희 스터디 코드가 라이프 코드를 연구하기 때문에 일의 연장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일과 삶이 그냥 붙어있기 때문에 일의 연장이자 삶의 연장이죠. 저는 어쨌든 스터디 코드를 떠나서도 죽기 전까지 되도록 많은 라이프 코드를 깨닫고 죽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가는 데마다 다 주는데 예전에 이제 호주 갔을 때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서핑하는 애들을 봤어요. 그래서 먼저 주위사한테 물어봤죠. 쟤네들은 왜 저렇게 하루 종일 노느냐 그랬더니 호주 같은 국가는 직업이 없으면 나라에서 이제 그 돈을 지급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. 근데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. 그래서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 입장에서 쇼크였던 게 되게 저거 무의미한 인생 아니냐. 근데 나중에 그 서핑하는 애들이랑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꾸로 걔네가 그러더라고요. 자기들은 대도시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애들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그게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본다. 저렇게 일만 하고 살다가 뭐가 남는 게 있느냐. 나는 바다랑 하는 게 내 행복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그게 오는 거죠. 뭔가 행복의 근원은 그래도 그럴듯한 직업을 일단 메인에 두고 서핑 같은 건 취미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호주 애들을 보면서 아닐 수 있겠구나. 저게 메인일 수 있겠구나. 근데 더 깊게 가면은 그럼 복지란 게 뭐냐? 어느 정도 그 존엄성을 갖출 만한 복지를 제공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을 기준으로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. 막 그런 영감들을 되게 받는 거죠. 하여튼 모든 여행지는 다 영감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다 다르게 사니까. 해외 얘기만 했는데 그 지방에 가도 영감을 받아요.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. 그냥 외국인 게 스킬인 것 같아요. 나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뭐 하나 물어보자. 이러면 대화가 잘 돼요. 그럴 때는 이제 먼저 우리 얘기를 먼저 하죠.
내가 한국 얘기를 먼저 해줄게.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은 걔네도 이제 우리 걸 듣고 신선해하니까 하여튼 누구나 그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. 딴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나. 완전 찐 로컬을 가요. 가서 그래요. 제가 서울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하면은 이제 그때 특히 그 찐 사람들은 또 그 친절함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시작하는 거죠.